배우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배우자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신질환을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벼운 우울증 등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냥 좀 우울하고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정도의 경미한 우울증이라면 혼인 파탄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증의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으나 해당 정신질환이 평범한 사회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니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뭔가 이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정신질환이 있었던 거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에이 뭐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결혼 전에 당연히 알았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정기적으로 잘 받잖아요. 그럼 그 증세가 경미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 몇 마디 나눠보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는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치료를 소홀히 해서 증상이 심각해지거나 복용하는 약이 발견되는 등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배우자의 정신질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혼인 취소입니다. 배우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건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라서요. 민법 816조 3호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또는 같은 조 2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해요. 제가 이전에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혼인 취소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건 혼인 취소 사유보다는 제척 기간이에요. 민법에서는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을 굉장히 단기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혼인 취소가 그 경우입니다. 이 제척 기간이라는 게 혼인 취소 사유를 알게 된 지 3개월 또는 6개월이니까 꽤 짧죠. 제척 기간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요. 816조 2호냐 3호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척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3개월, 악질로 인한 혼인 취소는 6개월이거든요. 치료가 불가능한 극심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 6개월이 적용이 되겠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오가는 정신질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개월로 제척 기간을 짧게 보고 사건을 판단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정말 크겠죠. 그리고 그 사유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배우자랑 이야기도 해보고 부모님이랑도 이야기해보고 본인도 충격을 받으니까 이 정신을 막 차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두 달은 훅 흘러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다 하면 그때는 정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척 기간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법률 상담하러 오셔서 상담하러 오신 당일에 제가 소장 막 작성해서 바로 접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척 기간을 명심하시고 혼인 취소를 검토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만약에 제척 기간을 지나 버렸다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 취소,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치료도 잘 안 받고 그 증세가 너무 심각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겠죠. 이혼 재혼율이 아무리 높다고는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결혼인데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사실상 혼인에 앞서 자녀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님은 배우자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오고 혼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진하여 혼인을 결정하는데 이 부모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혼자서 결혼 상대자를 만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본인 자식 결혼시키려고 중매를 적극적으로 부탁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겁니다. 실제로 아들이 조현병인데 치료를 잘 받지 않아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까지 있었는데 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 부모가 정신질환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주변의 중매를 적극적으로 부탁해서 결혼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랑 결혼한 여성은 말수가 적긴 한데 그냥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남편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막 혼잣말하고 환청 들린다면서 아내한테 야 도끼로 머리 찍어버린다 막 이런 섬뜩한 이야기도 가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이혼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 5천만 원 인정됐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속이고 결혼한 배우자와 그 부모님을 상대로 혼인 취소,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척 기간이 짧으니까 우선 가볍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